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선물 옵션 공매도 없는 아파트는 오르기 쉽다. 그러나 망하면 폭망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선물 옵션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선물 옵션 이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지 잘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아파트 투자를 잘 하려면 전반적인 부동산 토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미삼아 선물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개념상 선물 거래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일단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매수는 쉽습니다. 한마디로 매수는 쉽습니다. 현재가가 200이다. 그러면 200에 매수를 할 수가 있죠. 200에 매수를 했는데 300으로 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돈 벌었죠. 200에 샀는데 100으로 지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돈을 잃습니다. 요게 선물 매수인데, 선물은 매도 개념도 있죠. 200에 선물을 매도했다 라고 하면은 지수가 300이 되면은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에 매도죠. 200에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수가 300이면 300에 사서 200에 매도하는 개념이죠. 당연히 돈을 잃죠. 반대로 지수가 100으로 떨어지면 100에 사서 200에 파는 개념이죠. 당연히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옵션 거래 보겠습니다. 옵션 거래, 제가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선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서서 200이 300이 되고 200이 100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100만큼 돈을 잃고 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엄청나게 돈을 많이 잃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 위험해서 패가 망신할 수도 있고 떼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선물 거래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옵션 거래가 좋습니다. 물론 옵션도 매도가 있는데, 콜 옵션, 풋 옵션 매도가 있는데, 매도는 까딱 잘못하다가 패가 망신하기 때문에 일단 매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션 매수하면은 아무 문제 없고, 차라리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매수는. 일단 콜 옵션 매수를 보겠습니다. 콜 옵션은 그 특정 가격에 매수하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콜 옵션 매수. 그러니까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콜 옵션이고, 그걸 매수한다는 거죠. 권리를 매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200인데 300에 콜 옵션 매수를 할 수가 있죠. 그 이야기는 30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지수가 만기까지 300 이하로 지수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휴지가 되는 거죠.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잃어버리면 땡입니다. 안전하죠. 도박에서 올인 개념이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 이상 돈을 잃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지수가 300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만기에 350으로 올랐다. 그러면 정산하는데 떼돈 법니다. 떼돈. 엄청난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은 300에 살 수 있는 권리, 300 콜 옵션 가격은 굉장히 싸죠. 왜냐하면 매수 당시에 지수가 200이었으니까 굉장히 싸게 샀는데 확률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만기에 350으로 올랐습니다. 350으로 올랐으니까 엄청 희박한 확률을 달성한 그런 모양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버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만기 10일 앞두고 200에서 갑자기 250까지 급상승하더라. 그러면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를 봐서 만기에는 이게 400이 될지 500이 될지 모르겠더라.
이런 시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만기 10일 앞두고 250으로 급상승했을 때 팔아도 떼돈을 버는 개념이 옵션 거래입니다. 반대로 풋 옵션 매수 보겠습니다. 풋 옵션 매수는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200인데 100에 팔 수 있는 풋 옵션을 매수를 한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10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만기에 100 이상이면은 휴지가 되는 건데, 만약에 만기에 50으로 내렸다. 그러면 정산하면은 떼돈 벌고, 만기 10일 앞두고 150으로 급락했다. 그러면 익절할 수가 있죠.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만기에 50으로 내렸다. 그 이야기는 10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50에 사서 100에 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하면 선물은 조금 위험하고, 그러나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 마찬가지로 옵션도 사고 팔 수 있는데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매수하면은 안전하다.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는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데 선물 매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 매도, 풋 옵션 매수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공매도이죠.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판다. 내가 안 들고 있는데 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도 없는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공매도 없는 시장, 아파트를 외관만 멋지게 짓습니다. 품질 상관없습니다. 10년만 견디면 됩니다. 외관만 좀 특이하게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 아파트 이름을 멋지게 짓습니다. 멋져 보이게 짓습니다. 피코, 클라제, 레투 뭐 이런 식으로 외국말 섞어가지고 피코, 클라제, 레투 분양한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가 하고 신문에 광고 때리면 사람들 좋아하겠죠. 그리고 주식 거래하듯이, 주식 띄우기 하듯이 샀다가 조금 내리고 샀다가 조금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쭉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공매도가 없으면 가능하죠. 특히나 대한민국 정부 언론 전문가 모아가지고 다 같이 짜웅하면은 요런 거 국가적인 단위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없는 시장은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있는 시장을 보면은 공매도 없는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지금 말씀드린 피코, 클라제, 레투, 요거 별거 아닙니다. 피코, 클라제, 레투라는 아파트 브랜드. 피코는 이탈리아 말, 클라제는 독일 말, 레투는 프랑스 말입니다. 그냥 짬뽕 하면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멋있는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번역을 하면은 정말 웃기죠. 피코, 클라제, 레투 번역하면은 최상 특권층 타워라는 뜻입니다. 요것을 알고 요 제목만 그 브랜드 명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품질도 확인해 보니까 별로더라. 뭐 요런 걸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요 시장에 공매도를 치는 거죠. 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 아파트 가격 부양 이런 거 못합니다. 올라가다가 한 대 맞고 내려와서 거의 횡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 자본 공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절대 아파트 부양 꿈도 못 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공매도 요런 거 가능하다, 해외 자본 얼마든지 공매도 칠 수 있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지금 아마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 거의 3분의 1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빠질 겁니다. 다행스럽게 아파트 공매도 못 때리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공매도 제가 때린다는 거 해외 자본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외 자산 운용사도 아파트 매수에 배팅하는 그런 운용사를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투자할 리가 없죠. 절대 투자할 리가 없고 요 가치 평가를 해 본다면 아마 가능하다면 공매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아파트 가격 순식간에 박살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 지금까지 이랬죠. 얼마 전까지 이랬습니다. 인구 늘고 도시로 모이고 소득은 급성장하고 금리는 내리고 그래서 아파트 불패 신화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지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저 꼬리 약간 말린 겁니다. 꼬리가 약간 말린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가 없는 아파트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품 제어가 안 되죠. 지금 축적된 거품의 크기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PIR 20이 뭡니까? 20. 장난입니다. 그건 거의 장난이죠. PIR은 7 이하가 되어야지 정상인 겁니다. 엄청난 장난을 때려 놓은 겁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에다가. 당연히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는 투자 자산의 폭락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제어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쭉 올리기만 올려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PIR이라든가 PIR, 임대수익률, 우리나라 소득, 해외 주택가격 종합적으로 보면은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정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팍 떨어지고 스물스물 우상향하는 형태 그렇게 갈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초장기 우하향 스물스물 끝도 없이 떨어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해외 부동산은 공매도가 있는가? 해외 부동산은 공매도가 있단 말인가? 물론 당연히 없습니다. 해외 부동산은 공매도 때리기가 더 어렵죠. 우리나라처럼 집합 건물 타입이 정해져 가지고 동그라미 아파트 84 타입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세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지 거래가 되는 그런 형태라서 공매도가 불가능하죠. 당연히 공매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다발이 아니죠. 아파트처럼 84 타입 뭐 이런 식으로 돈다발이 아닙니다. 다 다르죠. 기본적으로 실거주 시장이고 거기에다가 정부가 제어 장치를 둡니다. 정부가 공매도를 미리 때려 놓는다는 겁니다. 보유세도 높고 임대소득세도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의 메리트를 상당히 죽여 놓습니다. 투자 자산으로의 메리트가 별로 없고 그리고 다른 투자 상품을 좋게 만들어주면은 당연히 다른 쪽으로 투자를 더 하겠죠. 우리나라처럼 자영업 노력해도 폭락 그리고 주식 투자해도 오너 일가들 종이 장사 해가지고 이익은 다 챙겨 먹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 바보 만들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심각한 나라가 몇 개 안 될 겁니다. 몇 개 안 되고 아파트 사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매도 장치 전혀 안 돼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반면에 보유세, 임대소득세 요것만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요 보유세, 임대소득세만 높게 책정을 해도 자연스럽게 공매도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은 한국 아파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죠. 공매도 없는 시장, 정부도 도와주고 경제에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큰 아파트, 억지로 가격 부양을 해온 투자용 자산 아파트,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추락이죠, 추락. 날개가 있으니까 추락합니다. 요 점을 기억하시고 아파트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